안녕하세요. 김작가의 역사리움입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죠. 각 당별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일정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이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봤는데요.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순간을 가정해볼게요. 한 사람의 지지자가 아쉬운 마당인데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파벌이 나서서 적극 도와주겠다. 솔깃한 제안이죠. 이 제안을 마다할 정치인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어떨까요? 도와주는 대가로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관직을 여러 개 달라. 이 조건을 수락하고 선거에 임했는데 정말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관직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옳은 걸까요? 아니면 사회 정의를 위해 이 약속을 어겨야 하는 걸까요? 그 어느 쪽이든 잡음이 생기겠죠. 물론 요즘 이런 식으로 거래하지는 않을 겁니다. 명백한 불법이니까요. 하지만 140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측근이나 도와준 사람들에게 관직을 주는 것을 엽관제라고 했어요. 엽은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을 뽑으니 부작용이 꽤나 심했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중립을 지킬 수 없죠. 정권과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니까요.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이 싹 물갈이 되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도 없었지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민주공화국과 대통령제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채용만큼은 이런 식의 전근대적인 방식을 거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오늘날까지도 이 엽관제가 이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대통령이 목숨을 잃지 않았더라면 말이죠. 바로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이야기입니다. 1880년 가필드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하지만 가필드는 주류 파벌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당시 공화당에는 크게 두 파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뉴욕주 상원 로스코 콩클링이 이끄는 파벌이었고 또 하나는 메인주 상원의원 제임스 블레인이 이끄는 파벌이었죠. 가필드는 블레인 파벌에 조금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블레인을 국무부 장관에 임명하기로 했죠. 하지만 최대 파벌인 콩클링의 지지는 얻지 못했어요. 협상이 필요하겠죠. 가필드가 그를 만났습니다. 콩클링은 선거에서 이기면 관직을 달라고 했어요. 또한 자기 파벌의 체스터 아서를 부통령 후보로 삼으라고 했죠. 가필드는 거래에 응했습니다. 덕분에 근소한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죠. 이듬해인 1881년 3월 가필드는 제20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개표 결과를 보니 콩클링의 기여도가 실제로 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만약 콩클링이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뉴욕주의 선거인단 표가 민주당으로 넘어갈 뻔한 거예요. 그랬다면 가필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러니 콩클링의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어요. 콩클링은 약속을 지키라며 관직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부터 반전이 펼쳐집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콩클링이 부패한 정치인이라 판단했어요. 그에게 여러 관직을 준다면 미국 정치는 더욱 부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필드 대통령은 부패한 관료들을 공직에서 쫓아내겠다고 진작부터 마음먹고 있었죠. 가필드 대통령은 대의를 위해 밀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직을 쉽게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부패한 관료들 찾아내 그들의 부정행위를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지요. 콩클링은 황당했을 겁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속이 쓰리다 해서 무작정 비난만 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가필드는 대통령이었고 콩클링 또한 정계 거물이라 가벼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사실 콩클링이 직접 움직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관직을 얻을 거라 기대했다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았으니까요. 그들의 불만이 좀 컸겠어요? 그들은 대통령에게 해코지할 기회만 노렸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4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1881년 7월 2일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이 대학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역에 갔다가 저격당한 거예요. 찰스 기토가 범인이었는데 콩클링 파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지요. 기토는 자기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덕분에 가필드가 당선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좋은 자리 하나쯤은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요. 이 남자 간도 커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미국 공사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직개혁을 추진하려는 가필드 대통령에게는 터무니없는 요구였어요. 게다가 기토가 선거 과정에서 그토록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도 않았지요. 당연히 그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이후 기토는 집요하게 대통령을 스토킹했어요. 그래도 요구를 안 들어주자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는 범죄 현장에서 아서가 대통령이다 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콩클링 파벌에 속한 부통령이 대통령에 올라야 공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가필드는 두 발의 총알을 맞았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2개월 정도 투병하다 죽었죠.
대통령 암살범 기토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의료기관에서 해부 실험을 하는 데 쓰였죠. 그나마 죽고 나서 좋은 일에 쓰였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취임하고 4개월 만에 사망했으니 가필드 대통령이 남긴 업적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미국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883년 엽관제를 폐지하기 위한 펜들턴법이 제정됐죠. 이 법이 통과될 당시 미국 의회 공무원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이 법에 따라 더 이상 정치인들이 자신의 후원자에게 공직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을 통과해야 공직에 오를 수 있었죠. 공무원은 특정 정당에 돈을 대거나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가 공무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없게 됐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새로운 공무원 제도는 전 세계로 확산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에 이와 비슷한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졌죠.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은 희생됐지만 크나큰 업적을 남긴 셈이에요.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누가 되든지 공무원의 중립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공직 사회가 깨끗해질 테고 그래야 국민이 편안해질 테니까요. 물론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도 국민만을 생각하셔야겠지요. 지금까지 김 작가의 역사 이름이었습니다.